모든 운영과 자금 집행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시장 안전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 레고랜드 관련 소식을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릴 줄이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됐죠.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위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짚어보죠. 레고랜드 사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스토리는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레고랜드가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자회사 같은 거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한 4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합니다. 거기에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ABCP라고 하는 걸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50억 원 정도를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 사업을 주관을 했으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만기가 지난 8월 29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채권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연장을 했는데 느닷없이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를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뒤에 김진태 지사가 아니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하긴 했던데 위기가 계속돼요? 돈을 안 갚겠다는 뜻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그 파산 신청을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자산 매각하면 이게 제대로 매각이 되겠습니까? 헐값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채권 시장은 신용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이제 평가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제 트리플 A부터 시작하는데 더블 A 정도 되는 거예요. A1 등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지금 만기가 들어왔는데도 지급 보증도 안 하고 이 지금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건 뭐지? 이러다가 우리도 다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자, 다 김진태 지사 때문인가요? 일단 그 김진태 지사가 불을 질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시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 시장이라는 블랙박스 안에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당겼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살얼음판이었는데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더니 쫙 하면서 그 살얼음판이 완전히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일단은 채권 시장에서 지금 대기업들조차 돈을 못 빌립니다. 채권이라고 부르는 건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1년 이상 돈을 빌리는 건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팔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기업들조차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자금 시장으로 가는데 석 달 혹은 그 이하의 시장이죠. 요 시장은 지금까지 좀 특징이라고 하면 좀 간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채권보다도 단기간 빌리기 때문에 금리도 쌉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굴렸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이 시장이 지금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간편하게 돈을 빌리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관들은 다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계속 돈을 빼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됐을 때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단기이기 때문에 한 달, 석 달짜리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 안 돌아가는 낌새가 보이는 상황.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레고랜드가 불을 탁 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 지사가 방아쇠를 당긴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름 써서 종이 조각 하나 주고 자 이게 사실은 10억짜리예요. 네. 좀 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상대가 믿고 이제 가져가고 맞습니다. 10억을 내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안 되면 기업들은 당장 운전자금 부족하면 어려워질 테고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해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일단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점점 더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좀 가중시키는 한국적인 특수한 요인이 뭐냐? 한 두 가지 정도 뽑아 본다면 네. 은행이 너무 건전하다. 건전하다. 네. 그리고 한전이 요금을 올리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상관이 같은데 전혀 없는 문제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한번 네. 들어보죠. 예, 은행 경우에는 지금 요구불 예금 같은 여러분들 아무도 적금 예금으로 가지 보통 예금에 안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싼 자금 조달원이 지금 은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근데 또 기업들은 채권 조달이 안 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니까 그래서 은행은 또 빌려줄 돈도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자금 유동성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좀 규제를 촘촘히 해서 은행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수요들이 겹치는 데다가 은행 스스로도 불안해요, 지금. 우리 은행은 괜찮을까? 자금을 좀 쌓아놔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은행채라는 채권을 은행도 발행을 합니다. 이 은행채가 굉장한 규모로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20조 원이 안 되는데 지금 은행의 발행액이 10조 원이 훨씬 넘고 거의 대부분이 은행채입니다. 여기에다가 한전. 지금 요금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요금을 많이 안 내서 좋은데 한전은 어디선가 운영 자금을 땡겨 와야 합니다. 그럼 이게 다 또 채권 시장으로 갑니다. 한전채. 네. 근데 은행, 한전 공통점은 굉장히 신용이 우량하다. 초우량채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어떤 그룹의 목적에서 돈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를 풀려고 한다면 은행채 혹은 한전채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된다라는 말로 한국적인 상황만 보자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더 내서 한전의 재무 구조를 좋게 만들어 주어야 자금 시장 경색에 숨통을 틀 수 있다. 아우, 저희 숨이 막혀서. 자, 정부가 시장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불도저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요. 일단 지난 20일 금융위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기 채권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도 안 되니까 사흘 뒤에 다시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PF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PF가 결국은 한 곳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주택금융공사가 PF에 한 10조 원 정도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들었고요. 오늘 보니까 주요 증권사들이 일정 규모의 제2의 채권 안정 펀드를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사고는 지자체가 쳐놓고 왜 뒷수습을 우리한테 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화약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돌아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지난 한 2년 어떤 일이 벌어졌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서든 분양을 하면 분양만 하면 다 팔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이 뛰어들었는데 여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선분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고 그 돈이 다 시장에서 조달이 됐습니다. 기업보험 시장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레고랜드가 돈을 빌리듯이 사실 둔촌주공 이번에 레고랜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전자단기사채, 전단체를 그 기업보험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둔촌주공이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분양 준비하고 있는 데 중에 가장 좋은 데라는데. 네.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망할 것과 망하지 않을 것이 위치가 좋은 것, 아니면 자금 사정이 튼튼한 곳, 아니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곳 이런 식으로 다 분화가 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인데 이건 어찌 보면 불황기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불황이고 금리가 높아지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PF 대출을 둘러싼 주택 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과정도 굉장히 차가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비수도권에 우량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증권사 말씀하셨는데 네. 증권사 볼멘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위기 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네.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볼멘 소리라는 건 사실 따져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건설을 했다면 최근의 구조는 이 구조가 직접 금융, 방금 말한 기업보험 시장에서 돈을 단기 자금을 계속 돌려서 짓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말은 은행은 튼튼해야 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금융에서 빌려야 되는데 이 빌리는 시장에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기타 등등 사모펀드 등이 들어가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증권사들 최근에 연말에 성과급 억 단위로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을 텐데 다 여기서 돈 번 겁니다. 여기서 한 달, 석 달 단위로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만 계속 받으면 되니까 아주 돈 벌기 편한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에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증권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뭔가 경색이 되고 내가 가진 어음이 돌아갔을 때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들 다 지금 굉장히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은행을 끼고 있는 큰 금융사의 증권사들은 어떻게든 버틸 겁니다. 은행이 워낙 건전한 데다가 은행이 지금 은행채를 막 뽑아서 위기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을 끼지 않은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 아니면 중소형 보험사 이런 곳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옥석가리기가 또 진행이 네.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다가 이제 수심이 좀 깊어지니까 볼멘 소리 한다 말이 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 네. 심지어 경제 위기로까지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온갖 경고음이 나오는데 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위기가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이겠죠. 시중은행으로 바로. 그렇죠. 이 모든 지금까지 금융위기 살펴보면 어딘가 채권시장, 직접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금융시장에 좀 많이 노출돼 있던 은행 쪽으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우리나라 물론이고 미국도 그랬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위험한 건데 근데 지금은 유동성 공급의 위기,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거든요. 네. 여기에 몇 가지 더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채 문제. 은행이 회사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좀 빌리지 않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혹은 건전성 규제가 오히려 은행은 든든하게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성 규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은행의 숨통을 틔우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이미 정부도 좀 발표했고 내일 한국은행에서도 좀 발표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한전. 이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기요금이요? 어떤 식으로든 한전의 숨통을 틔우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 그게 전기요금이 됐건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건.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한다면 어떤 전문가들은 특정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다 유동성 조치고 지금 말한 건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다. 근본적인 건 뭐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우리가 금리를 많이 못 올리다 보니까 미국과 금리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유출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자본이 실제로 유출이 됐고 지난달에 외국인이 순유출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금리가 벌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금리를 좀 올려서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조언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야, 지금 댓글창에 악플이 막 전기요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더니 금리까지 올리라고. 근데 금리 올리면 회사채 금리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인데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빌리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그러냐. 아까 말했다시피 은행들이 한전이 돈을 막 긁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다른 이유는 한미 금리 차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들이 다 빠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빌려주던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야, 이쯤 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 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미 연준은 두 차례나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11월과 12월. 그러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한미 금리 차가 1.25에서 많게는 1.5까지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0.25 정도만 올려가지고 이게 금리 차를 줄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금 예상으로 보면 0.5% 정도 0.5% 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금 시장에 또다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업은 훨씬 더 부담을 갖고 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이 그동안에 달러 찍어낸 거 다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통화량을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것도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하는 작업에 있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작은 경색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통화량은 줄어든다고 하면 그 돈이라도 나머지 돈이라도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앞서서 한전 얘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어떻게 해서든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딱히 한국은행이 지금 0.25%포인트를 금리를 인상하는 정도로 과연 그쳐서 한미 금리 차이를 줄일 수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물가 인상에 관한 부분이나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자금 시장에 굉장히 추운 본격적인 겨울이 올 가능성 네. 높습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상황이고요.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금 시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거든요. 정보도 많고 그리고 빚도 많이 내서 레버리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일시에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단체가 반응을 합니다. 지금 그 반응이 먼저 한번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어렵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지금 장기채는 안 팔려서 재무부 장관이 혹시 우리가 장기채 시장에 개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지금 돈을 걷어들이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상황도 사실은 이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 세계가 멈춰 있다. 멈칫하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점 네.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증기가 가득 차 있는 시장에 아무튼 김진태 지사가 방아쇠를 당겼네요. 자, 마무리하죠. 서영민 기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